이 시장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야겠다.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뭐냐면은 관세를 가지고 지금 증시를 길들이고 있는 거죠.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테슬라는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게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제한적인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의 홍순빈입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예고하면서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미국 증시 관련된 전망과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듣기 위해 황병준 유한타증권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까지 네. 좀 올랐는데 네. 그 이유가 좀 뭔가요? 미국 증시 많이 떨어졌고, 네. 뭐 기술주 위주로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기자님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 떠오르지 않나요? 그 트럼프죠, 트럼프. 네.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 소위 말하는 허니문 효과가 소멸된 게 이제 그 첫 번째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뭐 금리 문제도 있고 뭐 딥시크 문제도 있고 하는데 가장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 트럼프 관련된 기대감 소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트럼프 기대감이다라고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 뭐 관련해서 뭐 팔란티어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냥 올랐냐? 그건 아니다. 예, 11월 이제 트럼프가 11월 초에 당선이 되고 그때부터 주가 확 오다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주가가 무너졌는데 그때까지 어떤 허니문 효과가 작용을 했는지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조금 봐주시면은 여기 이제 하늘색 차트가 이제 뭐 트럼프 캠프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그러니까 11월에 당선되기 전에 이미 24년 7월에 당선되기 4개월 전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러한 행정명령을 할 거야라고 행정명령 초안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공화당이 작성을 했는데 요 행정명령이 AI 행정명령입니다. 네, AI 관련된 행정명령이고요. 그 AI 행정명령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주요 내용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가 있고 그 첫 번째 내용 같이 보시면은 우리는 군사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시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군사 AI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국방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I 부분을 좀 이렇게 혁신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좀 규제 같은 거 폐지하겠다. 예, 부담스러운 규제는 폐지를 하겠다. 근데 부담스러운 규제를 폐지한다라고 떠올렸을 때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자율주행 규제 폐지? 뭐,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테슬라하고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이 지금까지 말한 해당 프레임워크는 국가 안보와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과의 경쟁을 강조한다. 여기에 이제 대중국 견제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행정명령에서 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AI라는 산업을 국가 주도로 진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리 AI 리더십을 유지하고 대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이 AI 행정명령을 시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 강화, 대중국 견제라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AI 행정명령을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로 AI를 진행을 할 거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한 부분에서 첫 번째 제가 국방 AI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 개시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 그 차트 밑부분에 프로젝트 1, 2, 3, 4 이렇게 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1월 초까지 우리의 그 증시를 뜨겁게 달렸던 그 핵심 테마들에 관련된 단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론, 뭐 관련해서 뭐 레드캣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 뭐 AI 기반 로보틱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우주, 그리고 프로젝트 2에도 또 양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아이온큐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들이 날아간 게 단순히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미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이제 추진을 해서 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것이 뒷받침이 돼주는 것이 단순히 테마성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방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라고 하는 AI 글로벌 리더십 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 돼주면서 그때 당시 트럼프가 당선되고 주가가 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이제 2월이고 결국에는 트럼프가 지금 뭐냐면은 관세를 가지고 지금 증시를 길들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관세로 증시를 길들이고 있고 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금리 이 시장 금리를 조금 떨어뜨려야겠다. 그럼 가장 이 소위 말하는 그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게 증시 건드리는 겁니다. 예, 증시를 좀 흔들려서 소비자 심리도 좀 쿨다운 시키고 그리고 민간 투자의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심리를 또 조금 약간 쿨다운 시키면서 일단 시장 금리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보관을 트럼프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네요. 프로젝트 4번에 실시간 위협 분석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방어 체계 자동화 이런 거 적혀져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커맨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그 지휘 통제 시스템 여기를 이제 AI를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요것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 팔란티엄.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어떤 AI 행정 명령으로 뒷받침이 돼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트럼프 소위 말하는 허니문 효과가 끝나고 관세로 떨어진 거죠. 예, 제 1막이 끝난 게 지난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딥시크. 지난 1월 말에 있었던 딥시크 사태였고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그런 어떤 미국 주도의 AI 리더십 이 헤게모니가 엔비디아 위주로 이루어졌던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1월 말에 주가 하락으로 반영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넌 US향 자금 유출 그러니까 미국 많이 오른 것 같고 뭐 딥시크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하고 이러니까 딥시크 개발한 딱 봤는데 홍콩 너무 빠져 있죠. 그러니까 홍콩 지수로 홍콩 증시로 자금 가고 그리고 이제 또 스멀스멀 얘기 나오는 종전. 예, 종전 얘기 나오면서 유럽으로 또 자금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넌 US향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국가로 이제 자금이 퍼지는 흐름이 최근에 어떤 기술주 미국 증시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팔란티어나 테슬라 이런 게 좀 작년에 증시에서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주가도 좋고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허니문 효과가 끝나면서 이제 주가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냈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은 좀 보이긴 했지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텐데 네. 조금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바닥을 잡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 바닥을 잡는 건 어려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방 경직성은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크지는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수준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만 봐도 지금 12월 17일 뭐 중순 대비 지금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게 좀 사담이긴 하지만 오히려 제가 2달 전에 뵀었으면은 더 오를까요를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다행인 게 더 떨어질까요는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제한적인 국면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그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비중을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 그 투자자분들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지표는 결국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하방 경직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선 뭐 팔란티어 말씀 주셨고 테슬라 말씀 주셨는데 일단 팔란티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팔란티어하고 테슬라의 공통점이 이 성장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 AI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미국 성장 주도주들, 그 주도주들 최근의 밸류에이션은 저는 뭘 보냐면은 PCF 지표를 봅니다. PCF 지표. 예, PCF 지표. 뭐 투자자분들이 익숙하신 그 PER 밸류. 그게 이제 결국엔 주가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건데 PCF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영업현금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예. EPS는 회계적 이익을 말하는 거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지금 당장 현금을 얼마만큼 벌었느냐 수취했냐는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왜 PER 대신 PCF를 보는지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EPS 주당 순이익 지표는 약간 왜곡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게 경쟁 우위거든요. 경쟁 우위 요소인데 똑똑한 사람들 데려오려면 뭘 줘야 되냐면 스탁 옵션 같은 거 줍니다. 그렇죠. 네, 근데 스탁 옵션 주고 스탁 옵션을 주고 주가가 많이 올라 버리면은 그 주가가 오른 행사 가격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를 회계적 이익에다가 비용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만년 적자인 이유가 있는 게 그런 스톡 옵션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작용이 돼서 결국 소프트웨어는 지금 당장 돈을 얼마만큼 벌어들이냐가 더 가시성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는 PCF 보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PE 지표 봐도 되는데 PCF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데이터 센터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뭐 자동차 팔고 ESS 잘 팔고 하고 있는데 그 이제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이렇게 쭉 나가고 최근에 뭐 그록 출시한 것도 그렇고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자율주행과 이제 로보틱스가 수익으로 잡히게 되면 이게 비용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의 매출 총액이 둔화된 부분 이런 것들도 AI 투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EPS에는 비용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현금을 얼마만큼 버느냐 그 PCF 지표를 전 좋게 보고 있고요. 아까 하방 경직성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 PCF가 지금 몇 배 받고 있냐면 125배 받고 있거든요. 네. 125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5년 1년간 팔란티어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지금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에 해당되는 규모를 그 주식을 다 살면 125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높은 예, 거네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국내장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주식이 다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데 뭐 올해 하고 내년 하고 팔란티어 내후년에 주가가 똑같다고 가정하고 현금 흐름이 증가하는 속도가 만약에 지금보다 내년에 2배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125배가 62배로 떨어지고 반으로 떨어지는 반으로 거네. 떨어지고 근데 지금 최근 2년간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 증가 속도가 연간 평균 70%입니다. 70%이기 때문에 연간 현금 흐름 증가 속도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연 그렇게 비싼 거냐라는 게 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F 밸류가 57배 수준입니다. 57배인데 5년 평균 테슬라가 영업 현금 흐름을 벌어들여서 연평균 동안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했던 속도가 44%입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4%씩 영업 현금 흐름이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은 57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싸다 이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기준이 좀 그런 예. 기준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팔란티어는 지금 뭐 비싸기는 하지만 좀 비쌉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 확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늘려봤을 때는 최근에 빠진 게 뭐 시간 좀 느리면은 현금으로 벌 거고 이러니까 팔란티어는 뭐 괜찮은 수준인 건데 테슬라는 나 지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데라고 하는 게 최근에 현금 흐름 증가로 보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